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제대로 열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노동신문이 대문짝만하게 실어놓고 얼마나 겁먹었는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강력하게 거듭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상 북괴가 이러한 논평을 할 때는 대외 선전 매체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신문 이면에 대문짝만하게 낸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김여정과 북한의 지랄 발광에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강력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간지인 노동신문은 20일 이면에 대문짝만하게 위험천만한 핵전쟁 행각의 진상을 해부한다라는 제목에 그것도 조선중앙통신사의 작심 논평이다라며 엄청난 양으로 논평을 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과 동맹 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화국 책동에 계속 매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며 그러면서 북해 노동신문은 절대로 달리 될 수 없고 보다 무모해진 미국과 괴뢰들의 적대적 흉심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한 윤석열 역도의 미국 행각은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기 위해 조금도 단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춰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 일본이 어떻게 한미일 동맹 강화와 훈련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지도 소상하게 노동신문이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반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 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나왔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얼마 전에 했던 김여정의 한미 확장억제 논의에 대해 그 부분도 노동신문은 강조하며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 워싱턴 선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동신문이 김여정과 또 조선중앙통신사의 워딩으로 재차 강조한 핵심은 바로 워싱턴 선언에 대한 본질이죠.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워싱턴 선언을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적 산물, 특히 핵협의그룹바, 핵협의그룹 NCG, 핵협의그룹바를 비롯해 전략 핵잠수함 등 미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한미일 3국의 합동 군사 훈련과 모의 훈련 확대를 노동신문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금까지 미국과 괴뢰들 사이에 숱한 회담과 밀담이 있었고 그때마다 호전적인 문구들이 나열된 문서장들이 나오곤 하였지만 이번처럼 세상에 대놓고 우리 공화국을 핵 공격 대상으로 지명하고 핵 전략 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조선반도 전개를 노골적으로 쪼아박은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겁먹었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한미는 숱한 회담과 밀담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세상에 대놓고 공화국을 북한을 핵 공격 대상으로 지명하고 핵 전략 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조선 반도 전개를
노골적으로 쪼아박은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북괴 노동신문은 미국과 괴뢰들 사이의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계획을 문서화하고 미국, 괴뢰, 일본 3자 협력 확대와 우리에 대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 우리의 핵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군사 연습의 정례화를 확인한 공동 성명 역시 안보의 간판을 내건 위험한 핵전쟁 또 나왔습니다. 핵전쟁 흉기라는 데서는 조금 더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미국이 지금까지도 다양한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투입해 전쟁 연습을 벌였다라고 강조한 뒤 그러한 미국이 이번에는 핵 전략 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와 적극적인 공개를 의미하는 정례적 가시성의 증진을 운운하면서 전략 핵 폭격기, 핵 항공 모함 타격단에 이어 전략 핵 잠수함까지 우리 공화국 영해 가까이에 들이밀고 그 사실을 공개한다고 문서에 명문화한 것은 결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태. 엄청나게 핵전쟁이라는 말도 노동신문에서 나왔고 이 전략 핵 항공모함 또 전략 핵 잠수함 한미일 더 고도화된 한미일 연합훈련. 자,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김여정이를 박살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반하장격으로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통일부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한미 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비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이 무례한 언어로 한미 양국 국가 원수를 비방한 것은 북한의 조급한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더 강력한 워딩으로 박살을 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과 김정은 앞으로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나깨나 한미동맹. 앞으로 대한민국에 전개될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동해바다로 서해바다로 휘젓고 다닐 예정이어서 중국과 북한 김정은이가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강한 억제력에 근거한 미국의 강력한 무기인 이 전략 핵 잠수함을 한국에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무려 40년 만에 미국의 강력한 무기인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최고의 전략 자산 중에 전략 핵 잠수함을
한국에 전개하겠다고 밝힌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외신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 중에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이것이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만 핵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을 한국에 보내겠다라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시대가 오게 되다니, 이 한미 동맹을 떠나서 중국과 김정은이를 옥조이는 전략 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갖다 놓기만 해도 김정은과 시진핑이는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자, 미국은 이미 북한에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올해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나 띄웠고 몇 번을 띄웠습니까? 그리고 F-35A 전투기, F-35B 전투기, 또 핵추진 항공모함 등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이번에 얼마나 많이 이 전개를 했습니까? 여기에 동해바다와 서해바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스텔스 전략 핵 잠수함이 추가로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중국과 김정은이는 한마디로 대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 현재 미국은 1만 8천 톤급 가량의 이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 14척을 보유하고 있죠. 자,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저위력 전술 핵탄들을 탑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탑재하고 있지요. 특히 이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에는 총 24개의 SLBM 잠수함 탄도 발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탑재되는 트라이턴트2 미사일은 한 기당 475킬로톤에 달하는 열 핵탄두 8발을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서해바다, 동해바다를 휘젓고 다니면 중국과 김정은이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이 현재 운영 중인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을 대체할 수 있는 2만 800톤급 이 컬럼비아급 전략 핵 잠수함 12척을 오는 2023년까지 또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전략 핵 잠수함, 고도의 피탐지 기술과 핵 투발 수단으로 무장했다라며 전략 핵 잠수함 한 척은 사실상 하나의 핵 보유국과 맞먹는다라고 평가할 만큼 어마어마한 전략 무기 아닙니까? 배치만으로도 김정은과 중국은 그냥 경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핵심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미국이 중국과 김정은의 이 싸대기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한미 동맹의 의지를 이번에 강하게 드러낸 것이며, 전략 핵 잠수함 부산에 배치되면 김정은이 오판을 할 경우, 그러니까 핵을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 끝낼 수 있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40년 만에 전략
핵 잠수함의 대한민국 추가 전개 결정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 미국이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잘 봐야 한다라며 한마디로 미국과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과 김정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인 로렌스 코브 차관보도 전략 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전략 핵 잠수함은 북한이 쉽게 위치를 탐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전략 핵 잠수함 정기적인 한반도 배치 결정은 한국을 넘어 인도 태평양 영내 전체에 대한 안보, 나아가 타이완까지, 고로 중국과 김정은에게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얼마나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 가기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만 문제는 단순한 대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문제이다. 북한 문제하고 똑같이 국제적 문제로 봐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 핵 폭탄이 터지면 이거는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문제다. 북한의 핵은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날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한미동맹의 위대함이 또 드러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가 얼마 전부터 캠페인을 벌렸었죠. 윤석열 정권 내에 북괴 김정은 멸망에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미 국빈 정상회담 이후 하루하루 외신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무슨 생각이 든다? 캠페인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내에 김정은 정권 다이 통일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내에 통일을 해야겠다라는 캠페인으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 얼마 전에도 CNN이 예측을 했지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한미 핵 협의 그룹 채택, NCG 채택. 자, 그 부분만 보면은 노멀한데 CNN이 예측을 하고 강조했던 부분은 뭡니까? 무려 40년 만에 미국의 가장 괴물과도 같은 오하이오급 18,000톤급 전략 핵 잠수함 왜 한국으로 오겠느냐?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굳이 사거리가 무려 12,000km 이상인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 또한 아이트맨2 핵탄 8개나 장착되어 있으며 이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24기나 장착되어 있는 이 전략 핵 잠수함이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알래스카나 태평양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정권을 도발을 하면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왜 오겠느냐? CNN이 예측했던 게 뭡니까? 중국 공산당이 매우 긴장을 해야 한다. 즉 40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동해바다로, 일본해로, 이 남중국해로, 인도 태평양으로, 대만 앞바다로, 서해바다로 유령 같은 이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이 한반도 상황을 종행하겠다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북한 김정은, 중국 공산당, 정조준을 한
신경질을 계속 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CNN의 예측은 그 한되면 북한이 초토화된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CNN이 또 예측을 했어요. 대한민국 잠수함 사령관, 그러니까 한국군 잠수함 최고의 수장과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최고의 수장, 미군 잠수함 최고의 수장이 그 메인함, 오하이오급 메인함에 최초로 승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외신들의 워딩, 그러니까 군사 언론들, 밀리터리닷컴이라든지 밀리터리 포커스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한미일 잠수함 최고 사령관들이 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 승선을 한 사진을 왜 공개했겠느냐? 여기서 대만 전문가들의 워딩이 나왔죠. 대만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하며, 또한 미국이 대만을 분명하게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석을 시키게 할 것이다라며 군사 전문가들이 난리가 났었죠. 사실상 2018년, 18년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죠. 2013년, 14년 이때만 해도 대만은 잠수함 기술이 없어서 북한의 동해함대 사령부, 서해함대 사령부, 북한의 잠수함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잠수함 상업급 잠수함 기술 좀 주십시오 라고 하던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을 확 키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인도 태평양 전략에 근거해서 3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계속 팔아주고 있죠. 대만은 그걸 무장하고 있고, 또 대만 내는 미 해병대가 공식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전문가들이 왜 대만의 차이잉용 총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하느냐? 중국이 지금 얼마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미국 최고의 전략 자산인 전략 핵 잠수함 오하이오급이 한반도 이 해상을 휘젓고 다니면 중국이 얼마나 열받겠느냐. 이게 대만 전문가들의 워딩이었죠. 그런데 이 밀리터리닷컴과 군사 언론들이 예측을 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이 그야말로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을 종조준을 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그 다음날 이 미국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앞으로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착륙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거든.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착륙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온 직후에 중국 공산당 난리가 났죠. 군사 전문가들 총동원돼서 미국 그 발언을 거둬라. 3차 세계대전 하자는 거냐.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런데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거기에 그쳤습니까?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B-56부터 시작해서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랜서, 그 랜서 B-1B도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때 2대나 띄었었죠. 한반도 상공하고 일본 상공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이 한 발언 중에 더 무서운 건 인도태평양 이 항공 전투 자산들, 그러니까 주한미군 항공자산, 전투기, 스텔스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1미군 N 일본 자위대 전투기, 미 태평양 전투기,
한국군 전투기, 그러니까 한미일, 또 여기에 미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있는 전투기들 추가로 훈련에 투입시킬 거며 훈련의 양을 늘리겠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축소를 시켰었습니까?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전략폭격기 한반도 착륙, 인도태평양뿐이 아니라 한미일 공군훈련 확대, 뭐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 난리가 났었죠. 뭐 지금 북한은 연일 이 조 바이든이 김정은 정권 핵 사용 시에 종말시키겠다라는 발언 이후에 북한 내에서는 연일 지금 화용식하고 뭐 생지랄 떨고 있죠.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끝났다라는 워딩은 밀리터리 포커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2000년대부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A2AD라는, 그러니까 지역 거부,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 들어오면 그게 중국하고의 동맹이래도 또 미군 미사일 쏘겠다라는 A2AD 전략. 지금 김정은이가 중국의 A2AD 전략, 핵 사냥개로 완전히 돌변을 했죠. 그러니까 밀리터리 포커스는 뭐라고 강조하느냐. 김정은은 술을 잘못 두었다. 3월 28일 날 김정은이가 8개의 전략 무기, 뭐 수중 공격정, 또 초대형 방사포, SLBM, 나가서는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등의 장착을 해 발사를 할 수 있는 전술 핵탄 화산 32형 개발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했죠. 당시에 한미연합훈련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 아닙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까지, 지금까지 중국이 지금 발칵 뒤집어진 것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 매일매일 성토를 하고 있는 지금 소식까지 통째로 딱 해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김정은의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게. 핵에는 핵. 아니면 지금 김정은 참수훈련 연일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연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하려고 했던 핀셋 작전.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핀셋 작전, 그러니까 김정은의 뱀대가리를 딱 칠 생각을 했다라는 게 포커스 밀리터리 군 언론의 예측인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잘할 수 있게끔 기도와 성원을 해야 하며, 정성산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을 도와서 북계 김정은 정권 멸망, 통일을 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군사 외신들이 북괴 김정은을 향한 작심 발언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밀리터리 타임즈와 또 성저지 유수가 연일 김정은을 향한 핵심 워딩은 김정은이가 스스로 판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는 환경을 김정은이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김정은의 무모한 핵장난이 오늘날 동북아의 역사를 확 뒤집어 엎었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북한의 유대관계가 더 강화되는 것 같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때문에 오히려 중국 공산당도 피박, 한마디로 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군사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는 강력한 한미일 군사 훈련에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3월 28일 날 이 초대형 방사포에 부착할 수도 있으며 또한 수중 핵 잠수정, 수중 핵 타격종이죠. 또 순항 미사일에도 부착할 수 있으며 ICBM에도 부착할 수 있다. 뭐 다 부착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뭘 공개했습니까? 전술 핵탄 화산 31을 공개했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조선중앙 TV를 통해 공개를 한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전술 핵탄에 대해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화성 17형까지는 인정한다고 치자. 뭐 13,000km, 14,000km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까지는 인정한다 치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자랑을 하는 전술 핵탄 이 화산 31을 분석을 해보니 소형화, 모듈화, 또 규격화 아무리 봐도 도대체가 이게 맞는 말이 아니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의 내부 WR 소식통도 WTR 소식통이 딱 밝혔죠. 이거는 조선중앙통신도 거짓말하고 대본을 바꾸면서 거짓말하면서 찍은 것이다. 김정은이가 오죽 답답하면 한미일 연합훈련의 그 강도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현재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전술 핵탄까지 공개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외신들이 강조하는 핵심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버라이어티하다고 그러나? 밀리터리 포커스가 얼마 전에 미 인도 태평양 공군 사령관의 워딩을 딱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략 폭격기, 뭐 B-1B 랜서 될 수 있고 B-50이 될 수 있고 미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한국에 착륙할 수 있다.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전략 폭격기가 한국에 착륙을 하고 지금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8기 이상의 열 핵탄두를 장착을 한 이 전략 핵 잠수함이 이제 조만간 한국에 오게 되죠. 이게 부산으로 기항을 했다가 동해나 일본해나 또 제주도나 서해나 뭐 인도태평양, 남태평양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 핵잠수함 그 한 대만 있으면 북한은 그냥 쑥 대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밀리터리 포커스가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의 워딩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군과 미군, 일본 자위대 해상 훈련과 출동 시간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한반도 상에서 미군기, 한국 공군기, 일본기, 그게 전략 핵 잠수함 그냥 계속해서 김정은 때문에 한반도와 동해, 일본해, 또 대만 해역,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전황을 계속 확대하면서 뭘 하겠다? 문재인 때문에 5년 동안 훈련하지 못한 훈련의 강도를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전략 핵탄두를 만들었다라고 이 까불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그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계산을 다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취임식을 딱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빨리 만났죠. 그리고 중국이 싫어하는 위구르 신장 지역과 관련된 걸 명시를 하고 대만으로의 항행의 자유, 나아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또 나토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하기 바로 직전에
로이터와의 작심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대만 문제는 북한 문제하고 똑같은 거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니, 그러니 한반도 문제, 여기에 대만 문제, 북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 사실상 당시에 중국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발칵 뒤집어지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견제하기 위해 얼마나 군사력, 군비를 증강을 계속 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은 중국을 말려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군은 지금 계속해서 대만군의 무기를 계속 향상을 시켜주고 무기를 사기하고, 지금 대만 내에서는 이 미 해병대하고 훈련을 계속하고 있죠. 대만군은 뭡니까? 대만군은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대만 침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장사포를 비롯해서 해보자 이거예요. 싸움 해보자 이거예요. 또한 성조지 뉴스도 뭐라고 강조하느냐. 김정은이 때문에 중국도 바보가 됐고, 앞으로 김정은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선이 확 앞으로 밀고 들어왔고, 김정은 때문에 중국 군사력 대비를 하기 위한 미군의 동북아 군사 장비 확대는 이젠 그건 당연한 거고, 김정은 때문에 러시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김정은의 핵 때문에 그 핵이 막강한 한미일 동맹뿐이 아니라 여기 누가 호주, 인도, 쿼드까지, 그리고 이번에 쌍용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었죠. 영국 해병대가 훈련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나토의 코르라는 게 뭡니까? 아마 내년도 훈련은 더 나토군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이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대대적으로 조이고 있는 그 역할,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끼 역할을 김정은이가 했으면, 이건 도대체 한반도 이 동북아의 힘의 균형과 군사 동맹의 균형을 확 뒤집어 놓은 장본인이 김정은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핵 내려놓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다이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신들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이의 앞으로 중국도 러시아도 김정은 버리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라고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의 한 수를 누가 두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것보다 한미 동맹이 그래서 산소처럼 소중한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본질이 뭡니까? 이번에 한미 동맹 70년, 다시 한번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느꼈다고 했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북계 김정은 멸공,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김정은이 다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간 문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앞으로 북괴 김정은이가 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독일 해군이 작심 폭탄 선언을 한 이후 외신들이 김정은 정권 이제 치명적인 적이 나타났다. 매의 눈으로 김정은의 사치품과 또한 독수리 발톱처럼 김정은의 불법 환적, 선적을 쫓는 강적이 나타났다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북괴 김정은이가 유엔의 대북 제재법,
유엔 결의안 비웃기라도 하듯이 공해상에서 유류, 불법 환적, 선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한 김정은의 사치품 대대적인 밀수, 북한의 핵심 돈벌이라고 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 WMD 대량 해외 판매. 그뿐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신형 무기를 만드는 러시아제, 중국제 군사 장비들을 대놓고 북한으로 반입을 했죠. 자, 외신들이 강조하는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강력한 대북 제재법으로 김정은 정권을 흔들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한 부분, 어떻게 김정은을 옥죄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8년 북한에 대한 컨셉, 기조가 뭐였습니까? 전략적 인내 아니었습니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굴 안에 숨어있던 김정은을 굴 밖으로 끌어냈지요.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굴 밖으로 김정은을 끌어내고, 한쪽에서는 유화 정책을 펴며 또 한쪽에서는 이 미 재무부 장관이었던 스티븐 무누신 장관과 저승사자인 미국의 해외 자산 통제실을 통해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단돈 1달러도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 김정은 정권에 가장 많이 돈을 고려하던 중국의 단둥은행을 누가 날려버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단둥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날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과 희희닥닥거리면서 뭐 핵을 더 키워줬네, 트럼프 때문에 김정은의 ICBM, 뭐 SLBM이 더 확장됐네라고 하지만, 저희가 같은 전문가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의 달러를 딱 잡아놨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바이든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북한을 살려주고 있지요. 사실 김정은이가 3년 동안 국경을 봉쇄했지만 그동안 중국이 원유부터 시작해서 쌀 지원을 계속 했으니 저렇게 견디지, 그렇지 않았으면 김정은 정권은 살아남지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이 뭐다?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선적, 그리고 야밤에 북한이 소유한 제3국의 배를 통한 밀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도 핵이지만,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이버머니 해킹도 해킹이지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AK 소총부터 시작해서 수류탄, 대전차 발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차 격파하는 무기, 생화학 무기, EWMD라는 대량 살상 무기가 중동 또 중앙아시아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갑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거기 이 대량 살상 무기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좌우지단간. 그러니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서 그 무기가 어디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상으로 다 나간다는 이야기죠. 해상으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 해군 참모총장이 김정은의 싸대기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폭탄 발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 해군이 이제 곧 최신 호위함과 전투 지원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해 북한 김정은의 군수물자 밀반입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 끝까지 추적해서 못하게 하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얀 크리스티안 카크 독일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밝힌 겁니다. 얀 크리스티안 카크 독일 해군 참모총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번 독일 해군의 최신 호위함과 최신 전투 지원함을 인도 태평양 지역, 한반도 지역, 그러니까 이제 남태평양 근처란 이야기죠. 여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견하는 것은 딱 찍었어요. 이번 배치는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에 가시적으로 기여하는 건 기본이 돼. 뭐다?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의 금수 조치의 핵심 요소들, 그 금수 조치의 핵심 요소들을 우리는 최선봉에서 지원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독일 최신 호위함, 전투 지원함, 북한 김정은이가 불법 환족, 선족, 사치품 밀수, 대량 살상 무기, 해외 대량 판매 끝까지 추적하고 납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AP통신은 제목 자체가 독일 해군 참모총장의 폭탄 선언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 발톱으로 북한 김정은의 그 금수품배, 불법 환족, 선적 배를 독수리처럼 타고 가겠다. 뭐 이런 워딩입니다, 외신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 여기에 지금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8개국이 있죠. 이 북한의 불법 환족, 선족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을 참여시킨 게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독일이 최신 호위함과 최신 전투 지원함을 파견해서 최선봉에 서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으니 외신들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앞으로 큰일 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최신함으로 끝까지 쫓겠다. 끝까지. 자, 이에 따라서 독일이 가장 최근인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취역을 한 내척의 바덴 비르템베르크급 7,200톤급의 바덴 비르템베르크급 호위함이 이제 곧 24개월간 북한 김정은의 불법 환족 선족 이 독수리의 발톱처럼 매의 눈처럼 추적을 해서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소식이죠. 그러면 독일 이 해군 참모총장, 독일 정부가 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게 어떻게 보면 군사적 동맹, 우리 독일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일종의 메시지를 남긴 거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위지에 동참하겠다라는 독일 정부의 의지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통신은 AFP가 이제 프랑스 이 소식이죠. AFP는 제목 자체가 뭐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김정은의 밀수품을 잡겠다고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오는 독일의 최신함들과 호위함들. 좀 제목이 긴데 소상하게 이제 김정은 얼굴 이만하게 해놓고, 그러니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이후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어찌되었든 트럼프 대통령 내년도 반드시 당선돼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외신들과 특히 중화권 매체, 반중국 중화권 매체들이 한반도의 대격변에 대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을 향한 작심 발언. 자,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중국과 북한 지금 꼼짝 못하고 있죠. 연일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반중국 중화권 매체들이 그동안의 한반도 대통령들 역사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또한 한반도의 육자회담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와 같은 강력한 반중국, 반북한 시대는 없었다라고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에서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강력하게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중국 중화권 매체들이 동북아의 이러한 정세에 한미일 동맹,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그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속에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 뭐라고 강조했느냐? 한미일 동맹 지금처럼 강화돼 본 적이 없다. 자, 이것은 김정은과 한국의 민주당이 만들어낸 뜻밖의 결과이다. 김정은이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에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소형 핵탄두 화산 30일을 만들었다라고 강조했지요. 김정은이가 또 무인 핵 공격종을 만들었다라며 무인 핵 공격종 시험 발사까지 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한미일 이 대잠수함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가 핵 무인 이 공격종을 발표한 이후 한미일 잠수함 대잠 훈련의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자유아시아 방송과 또 밀리터리 포커스가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상 지소미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한일 정보 협정인 지소미아를 완전히 파기했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빠르게 움직인 게 뭡니까? 바로 지소미아의 복원이었죠. 얼마 전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이 부분을 밀리터리 포커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마디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과 중국, 나아가 러시아까지 정조준을 한 폭탄 발언이다라고 밀리터리 포커스는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강조했길래 폭탄 발언이라고 했느냐? 바로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미일 뿐이 아니라 대만, 호주, 인도까지 이 전투기들의 훈련 시간을 늘릴 것이며 전투기들의 훈련 양도 늘릴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을 정조준을 한 폭탄 발언이죠.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은 더 나아가 미군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착륙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의 이 폭탄 발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밀리터리 포커스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북한 김정은이는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빈 방문하기 전에 북한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를 왜 절대 악이다라고 규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게 오늘날의 핵, 중국이 러시아가 해결하지 않으면 뭘 할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핵심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한미 특수부대가 김정은 참수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리터리 포커스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한미연합 김정은 참수훈련 얼마 전에 살짝 공개를 했었지요. 계속해서 참수훈련을 확장하며 참수훈련의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무엇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정권은 한일 관계에서 지소미아와 여러 가지를 벌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발빠르게 움직여 일본을 끌어들였다.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은 김정은 참수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밀리터리 포커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 김정은의 핵,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미일 특수부대가 핀셋 작전으로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한마디로 밀리터리 포커스와 또 외신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대격변의 시대, 이 격변의 동북아의 시대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에 또 동북아의 이 급변하는 여기에서 뭐처럼 달리고 있다? 불도저처럼 탱크처럼 달리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WTR 북한 내부 소식통도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을 잡아먹을 아시아의 호랭이다라고 강조했지요. 어찌되었든 종합을 하면 윤석열 시대에 우리는 북한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한 통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 북한 김정은이가 똥줄이 탔었지요. 최고조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에 북한 김정은의 육해공군이 대응을 했다가 북한 공군 쑥대밭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최대로 동원을 시켰던 스텔스 전투기와 죽음의 백조인 B-1B 랜서 무려 2대나 원산 앞바다까지 침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응을 하다가 북한군 최대의 통신기지인 해주 통신소가 확 날아가 버렸죠. 그만큼 북한 김정은의 전투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한심스럽다는 건 다 알죠. 오로지 그러니 김정은이가 핵에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핵에는 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워싱턴 국빈 방문해서 이 한미 핵협의 그룹을 채택을 했죠. 이번에 CNN이 김정은을 발칵 뒤집는 기사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람이 있었다면 핵무기, 전술 핵무기 한 기쯤은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40년 만에 18,000톤 오하이오급 핵 전략 잠수함을 한국에 보내주기로 한 건 무엇이겠느냐. SLBM 24발이 장착되어 있으며 8기의 핵
핵탄이 있는 이 오하이오급 전술 핵 잠수함을 한국에 보내주는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의 가치가 단단하다는 것이다라고 CNN은 강조했죠. 이 잠수함 한 대면 그 한 대는 웬만한 핵 보유국의 지위와 마찬가지이며 그 잠수함 한 대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CNN이 강조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현재 한국군과 미군이 김정은의 핵탄 불능화 비밀 작전 훈련을 했는데 그것을 대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참수부대 제거 훈련의 그 매뉴얼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날로 김정은이의 무모해지는 김정은 몽둥이로 잡겠다라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훈련 당시에 유사시 북한에 진입을 해 김정은의 핵탄과 여러 미사일들 핵 불능화 비밀 훈련을 실시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국방부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유사시에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 진입을 해 이 특수부대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핵탄두를 불능화하는 비밀 훈련 작전, 이 부분을 미 국방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달 26일 현지 시간에 공개를 한 것도 다 의미가 있죠. 언제냐? 3월 훈련 내용과 사진을 미 국방부 국방영상정보 배포 서비스에 공개를 했습니다. 핵협의그룹 NCG 창설과 확장 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에게 공개 경고장을 알렸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 경고장이 아니죠.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 본토의 육군 핵 불능화 팀과 한국군 핵 특성화 팀이 3월 20일부터 24일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유사시 북한 지역으로 특수부대와 함께 진입을 해 북한 미사일 등에 장착된 핵탄두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하고 나서 김정은에게 잘 봐 김정은 우리 뭐하고 있는지 대놓고 공개한 거죠. 자,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 본토의 육군 핵 불능화 팀과 한국군 핵 특성화 팀이 이번에 비밀 작전 훈련을 한 것을 공개하고 또 북한 김정은의 핵탄두를 제거하는 내용, 여러 핵 불능화 비밀 작전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군의 미 본토 육군의 핵 불능화 팀이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군과 함께 이런 비밀 작전을 한 것을 미 국방부가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진까지 공개하고 어떤 훈련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일부만 했겠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미 부대원들이 훈련 중 방호 장구를 점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미국 국방부는 핵 불능화 팀이 북한의 핵 및 방사능, 대량 살상 무기, WMD 기반 시설과 구성 요소들을 불능화해 북한 적의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북한의 후속 WMD 제거 작전을 용이하게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핵 특성화 팀은 국방부 직할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소속으로 미 핵 불능화 팀과 유사시
이 임무를 같이 진행하며 이런 소식들을 전문가들은 김정은에게 공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의 익명의 관계자들이 올해 1월 김정은 참수부대를 찾았던 합참 의장의 워딩이 또 한 번 회자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김정은 참수부대를 찾았던 국방부 합참 의장은 앞으로 계속되는 참수훈련과 관련해 만단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익명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는 김정은 제거 훈련, 참수훈련을 잘 못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 김정은 제거 참수훈련의 질과 양도 빠르게 확산됐으며 시뮬레이션 또 여러 상황들, 대응 조치들과 상황들이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굉장히 노멀한 이야기인데 김정은에게 MQ-9 리포 같은 무인 자폭 드론을 보낼 건지 아니면 특수부대원들이 직접 침투를 해 김정은의 최고사령부로 갈 건지 아니면 김정은의 별장, 김정은의 이 벤츠를 추적을 하는 스텔스 이런 작전을 펼친 건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괴 김정은에게는 뭐다? 몽둥이가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